네, 안녕하십니까. 협착증, 디스크, 개 섞어라, 빵빵. 네, 새롭게 돌아온 새로운 병원의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자, 이 협착증은 제가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이제 수술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협착이 된다는 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좁아진다는 거니까 이렇게 척추관 내경이 신경관이 있으면 뭔가 일로 내경으로 튀어나와서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튀어나오는 내경으로 나오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스크고, 또 하나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눌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낭종이라고 무릎 같은 게 생겨서 눌리기도 해요. 이게 뼈가 어긋나서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관이 좁아지는 거를 협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협착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무록이 될 수도 있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제일 흔한고 제일 많이 이제 주 원인이, 협착의 원인이 되는 부위가 바로 황색인대예요. 황색인대는 얇은 인대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아령이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굳은 살 두껍게 베끼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내경도 주변에 이제 황색인대가 있는데,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굳은 살이 두꺼워져요. 그럼 내경에서 이게 두꺼워지면서 내경으로 들어오니까 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 두꺼워진 내경을 깎아주는 게 황색인대 제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내시경을 이용하든 현미경을 이용하든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황색인대 제거술은 황색인대만 제거해도 많이 좋아질 경우에 하는 겁니다. 모든 협착증 환자분들이 다 이걸로 낫는 거는 아니세요. 근데 대부분의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제가 볼 땐 전체 협착증 중에서 한 70~80%는 풍성확장술이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나으시는 거고, 그 중에 한 풍성확장술 이런 시술들을 반복했고 뭐 해결을 했는데도 계속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한 15%, 15%는 황색인대로 또 해결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전체 100%에서 단 5%, 3% 미만의 환자분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합술이라던가 나사목 고정술을 또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 포션이 1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속해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특히 어르신들 중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 70세 이상, 80대 우리 어르신들 허리에 나사목 받기는 좀 걱정이 되시고 보호자분들 걱정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조금만 구멍 뚫어서 현미경으로 그것만 터주고 입원도 한 2박 3일 정도면 이제 나가시고 이런 어떤 치료니까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도 사실 학회나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황색인대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있는 인대를 다 제거하면은 허리를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관절이 또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튀어나온 부위, 두꺼워져 있는 부위, 불필요하게 나와 있는 부위만 제거를 하는 거지, 그 외 뼈나 관절이나 그 남아있는 포션의 그 황색인대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의 기술이고, 그것이 바로 의사들마다 조금 숙련된 어떤 의사들마다 어떤 테크닉일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대 다 제거해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다 제거해주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부위만 제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풍선확장술과 황색인대 제거술을 같이 하면은 얼마나 더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풍선확장술이 염증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는 치료인데, 황색인대 제거술은 황색인대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염증 찌꺼기도 현미경으로 보면서 가뜩 또 다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생인대 제거술을 하고 풍소확장술을 그 자리에서 또 한다. 그날 같은 날에 그걸 또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별로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 어떤 단계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같이 중복해서 그날 하루에 하는 거는 조금 의학적으로 사실 맞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황상인대 제거술 하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분들, 특히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어떤 몸 안에 보형물이나 나사못이나 인조뼈 들어가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하시면 너무 좋은 치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인대만 제거해주고 나머지 근육들 그대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근육들을 제가 왜 살려드렸겠어요? 그 두껍게 만들고 근육들 잘 건강하게 만들으라고 살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근육을 또 함부로 사용하시거나 운동을 안 하시거나 그러면은 근력이 약해지면은 이 부분들이 또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재발률은 제 개인 확률이 아니고 어느 의사, 어느 병원 다 떠나서 8에서 15% 돼요. 10명 중에 1명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이제 운동, 근력 강화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저와 같이 상의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